안녕하세요. 저희는 CFD 프로젝트 8조입니다. 저희는 F22 주 날개 형상과 양양비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방향과 목적, need to know, 설계 방법, 설계 결과, 결론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방향은 높은 양양비 값을 가지는 주 날개 형상을 찾아서입니다. 그 이유는 양양비가 높을수록 연료의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옆의 그림과 같이 항력은 비행하는 데 저항하는 힘, 양력은 비행기가 뜨게 해주는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항력은 적을수록 양력은 클수록 더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지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받은 값과 에어포일, 그리고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 고려해 보았습니다. 받은 각이란 유동 방향과 비행기 날개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받은 각이 클수록 양력이 커집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은 속도일 때 받은 각이 클수록 양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포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일은 비행기의 단면 형상을 정의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면 형상과 같은 그림을 얘기하는데, 이 형상은 유속, 고도, 레이놀드 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에어포일이 형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합한 에어포일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아직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NACA에서 다양한 종류의 에어포일을 분류하여 상황에 맞는 형상 데이터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한 변수들은 항력 계수입니다. 항력 계수가 작아질수록 양양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L의 길이를 늘리고 H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 날개의 두께를 줄이거나 기존 현상을 트림하여 매끄럽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의 각도 변화도 양양비와 관계가 있지만 소수점 두 자리 이하의 변화를 보여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컨디션, 받음각, 에어포일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조건은 가정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압축성 비점성 유동, 이상기체, 고도 3500m, 마하 0.9, 받음각 3도에서 5도 사이. 여기에 적합한 솔브는 로우 센트럴 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쉬를 설정해 주었는데, 이와 같은 좌표로 메쉬를 만들고 분해능을 15, 60, 30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왼쪽만 형상을 따서 시메트리 조건을 사용하여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버를 돌리기 전에는 스케일을 세 방향으로 10분의 1씩 줄여서 실제 크기와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매피 헥스 메쉬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add 레이어를 끄고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마하수를 설정하기 위해 압력을 1파스칼, 온도를 1켈빈, 유체 몰 질량을 11,640.3g/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상기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밀도를 1.4kg/m 세제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속은 1m/s가 되고 속도 u는 마하수와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하수 설정을 속도 0.9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밀도는 양양비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는 양력과 항력은 각각 밀도의 텀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면서 그 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양비와 밀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형상은 받음각 3도, 이 형상은 받음각 5도를 설정해 준 형상입니다. 오른쪽은 프리셋과 동일한데, 이 이유는 왼쪽만 해석하여 시메트리 조건을 사용하여 전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3도와 5도 둘 다 선정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양양비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형상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최대의 양양비가 되는 각도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3도와 5도 둘 다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에어포일 NACA 6번의 받음각과 양양비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레이놀드 수 100만일 때의 그래프인데 이때는 받음각 5도 근처일 때 양양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놀드 수가 조금 줄어든 구간에서는 2.5도일 때 가장 큰 양양비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양비 값을 확인하기 위해 앵글 오브 어택, 즉 받음각을 5도로 설정하고 두께를 0.7 그리고 트림을 해준 형상들입니다. 이거는 두께를 0.7배 해주고 받음각을 5도 설정해준 비행기 날개 단면, 이거는 트림까지 실행한 비행기 날개 형상입니다. 받음각 5도에서 주 날개의 두께를 줄이고 트림을 하면은 항력 개수가 줄어들어 양양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포일을 선정하였습니다. 에어포일은 NACA 6번을 우선 선정하였는데 거기에 받음각 5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단면은 이 에어포일을 나타내는 형상 단면입니다. 선정 이유는 받음각 5도에서의 양양비가 가장 좋았고 비점성 유동을 가정했지만 높은 레이놀드 수에서 높은 양양비를 가지기 때문에 마하수 0.9에서도 좋은 효율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처럼 높은 레이놀드 수에서 받음각 5도 부근에 가장 높은 양양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정한 에어포일은 APEX16의 받음각 5도입니다. 이 또한 받음각 5도일 때 가장 높은 양양비를 가지기도 하였고 저희가 해석하는 마하 0.9 구간, 트랜스소닉 구간을 사용하는 에어포일이기 때문에 이 에어포일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도와 5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에서는 100초의 유동이 끝났을 때 0.18로 양력의 양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3도는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5도로 받음각을 받았을 때 더 큰 양양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받음각 5도에 0.7배한 두께 그리고 0.7배한 두께의 트림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았고 그에 대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우선 보시면 받음각 5도에 두께를 0.7배 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양양비의 값이 낮아졌습니다. 항력 개수는 2.57에서 2.42로 떨어졌습니다. 이 항력 개수는 상대적인 값이므로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에어포일의 형상이 달라짐에 따라 양력 개수가 훨씬 줄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트림의 경우에도 100초에서의 항력 개수는 2.01로 더 낮아졌지만 에어포일의 형상에 큰 변형이 일어나 양력 개수가 훨씬 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포일 NACA 6번에 받음각 5도로 설정해 준 것을 해석한 그래프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0에 가까운 양양비를 가졌습니다. 기존의 프리셋 형상이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주 날개 형상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고려해야 양양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포일 APEX16의 받음각 5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해석 그래프인데 6가지 케이스 중 가장 높은 양양비 1.08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음속 구간을 만족하는 에어포일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른 조건을 맞추어 조건에 맞는 에어포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양양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가지의 케이스를 한 번에 비교한 양양비 값인데 APEX16 에어포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프리셋 4의 주 날개도 받은 각을 5도로 설정했을 때 0.2 정도의 양양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날개의 변형과 더불어 다른 조건들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받은 각에 따라서 양양비 값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양비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에어포일이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유동 조건에 더욱 적합한 에어포일을 찾는다면 더 높은 양양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